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서 도면층을 잠그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하면 어떤 기능을 만들 건지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오토캐드에는 이미 도면층을 끈다거나 동결시킨다거나 잠그는 레이 오프, 레이 프리즈, 레이 락이라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lay, lck 요게 잠그는 기능이 명령어인데 기능을 실행을 해보면 객체 한 개만 딱 집어서 선택을 해줘야 그 도면층이 꺼져요. 여러 개의 객체를 긁어서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번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객체에 해당하는 도면층들을 꺼주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기능을 만들기 전에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 봐야겠죠. 플로우 차트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 플로우 차트를 구성하지 못하면 그 리습은 본인이 못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으면 그 리습을 본인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플로우 차트를 그릴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머릿속에서 대충 구상을 해도 어느 정도 구상이 되는 단계가 와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뭔가 만드는 연습을 하면서 요걸 그리는 연습을 꼭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기능을 어디에 사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객체 선택 단계가 있을 텐데 ssget이라는 함수를 당연히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야 되니까 ssget을 쓸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ssget에 필터를 넣고 싶은 분들은 객체 선택 단계에서 넣어도 되고 뒤에 데이터를 진행을 하면서 필터링을 걸게끔 만들어도 괜찮아요. 차이점은 객체 선택 단계 자체에서 필터를 넣게 되면 객체를 선택할 때 선택되지 않는다는 게 화면에 보이게 되죠. 그것만 다르니까 필터를 넣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치수만 골라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필터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객체를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객체에서 도면층을 추출해내야겠죠? 도면층 추출입니다. 선택한 객체들이 어떤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내면 추출한 도면층을 잠궈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은 3단계예요. 만약 이 뒤에 뭔가 추가로 작동을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면층이 꺼졌는지 도면층의 이름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될 텐데 여기에서 추출한 도면층을 잠근다 라는 건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면층을 추출한다거나 객체를 선택한다 이런 것도 방법이 한 개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추출한 도면층을 잠그는 건 크게 2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오토캐드의 커맨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뭔가 기능을 실행을 하게 만든다. 요게 기초 중에 기초였죠. 그렇게 해서 끄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DXF 코드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텐데 저는 요번에는 커맨드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DXF 코드에서 도면층을 잠궜다 풀었다 하는 거는 비트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커맨드문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DXF 코드 레퍼런스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객체는 엔티티에 있다 그랬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객체들은 테이블이라는 곳에 따로 모여 있다고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면층이라는 겁니다. 도면층 쪽에 넘어가면 아래쪽에 각각의 헤더가 뭘 의미하는지가 쭉 적혀 있을 텐데 여기를 살펴보면 70번 항목이 4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도면층이 잠겨 있는 거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비트 코드라서 이 기능을 연산하는 기능을 별도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값이 70번 항목에 해당하는 값이 5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도면층은 동결되어 있으면서 잠겨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면층의 잠금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값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드 연산을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성해놓은 펑션 리스트에 사용하는 함수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62번 코드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층에서 사용하는 색상인데 괄호 열고 뭔가 또 써있죠. 만약 이 값이 음수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도면층은 꺼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도면층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62번 항목의 값을 음수와 양수를 번갈아 가면서 조절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DXF 코드를 사용을 하는 건 비트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맨드문으로 사용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커맨드문 중에 도면층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있어야겠죠? 오토캐드에는 도면층을 관리하는 명령어가 이미 있습니다. 이 레이어라는 건 앞에 하이폰을 빼고 보통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명령어 앞에 빼기, 하이폰을 집어넣으면 스크립트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도면층을 관리하는 레이어라는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옵션 키워드들이 나올 텐데, 이 옵션 키워드들 중에 잠금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걸 사용해서 도면층을 잠그면 되는 겁니다. 잠금을 적용할 도면층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객체를 직접 선택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요번에는 도면층의 이름을 따와서 그걸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자, 의자, 요 체어스라는 도면층으로 작성된 걸 잠그기 위해서 체어스라는 도면층의 이름을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옵션을 집어넣는 메뉴로 돌아오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제가 입력한 체어스라는 도면층이 잠겨 있게 되는 거죠.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확인을 해봐도 잠김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한 건 몇 가지 안 되죠? 커맨드문을 사용을 했고, 빼기, 레이어라는 거 타이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 키워드, 잠금에 해당하는 LO라는 걸 타이핑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서 기능을 끝내줬죠. 요게 끝이에요. 요 간단한 커맨드문을 여러 개의 도면층에 반복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출한 도면층을 잠그는 기능에 대해서는 요걸 쓰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선택한 객체들에서 도면층을 추출하는 단계가 남았어요. 도면층을 추출을 해내려면 객체의 정보를 빼와야 합니다. 당연히 entget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이 entget이라는 건 객체의 이름이 필요해요. entget에는 인수가 1개, 단일 객체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객체의 값을 반환을 하겠죠? 그 반환받은 값에서 entity의 커먼 항목을 살펴보면 쭉 내려서 8번 항목에 레이어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entget에서 ename를 집어넣어서 갖고 온 정보에서 association list로 8번 항목만 갖고 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8번은 필요 없고 뒤에 있는 것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번 cdr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 도면층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요게 도면층의 이름이에요. 선택한 객체 1개의 도면층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출한 결과 값을, 요 값 전체를 여기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건 선택 셋이란 말이에요. 동그라미도 있고 선도 있고 뭐 폴리선도 있고 이런 등등의 객체가 있을 때 요 전체 덩어리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객체 하나의 이름을 집어넣어 줘야만 합니다. 요 친구 집어넣고, 두 번째 단계에선 요 친구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루프를 하나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가장 편한 방법, 그리고 저도 즐겨 쓰는 방법은 ssname이라는 겁니다. ssname에 선택셋에 이름을 집어넣고 n번째 객체를 추출하겠다, 요렇게 집어넣으면 객체의 이름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출한 객체의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바퀴에서 한 개의 이름을 넣었으면 두 번째 바퀴에서 루프로 돌려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추출하자마자 여기에서 객체 이름을 뽑자마자 집어넣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도 괜찮기는 해요. 이렇게 루프를 돌려도 괜찮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왕 만드는 거 활용도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맨 밑에 이 친구는 마지막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요건 마지막에 적용을 하고, 위에 있는 두 가지 단계만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리스트에 밑에 있는 기능을 한 번 더 반복문으로 일괄 적용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하는 기능이 되니까 밑에 있는 것만 바꾸면 기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 밑에 있는 것 단계를 빼놓고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게 요 중간쯤에 들어가야겠죠? 요렇게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를 할 때에는 당연히 construct를 사용을 할 겁니다. construct라는 걸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요소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 기능을 반복해서 수행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돌려주면 하나의 정리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루프부터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SSName에서 SS에 n을 쓸 텐데 요건 n이 처음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이렇게 한 바퀴 올라갈수록 1씩 커지게 만들어도 괜찮긴 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도 되고, 혹은 n이 항상 0으로 고정을 시켜놔도 됩니다. 항상 n이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한 바퀴 돈 다음에 ssde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0번째 있는 객체의 이름을 선택셋에서 빼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엔 인덱스를 사용을 하기 싫어서 n을 항상 0으로 고정을 해놓고 쓰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뒤에 단계에서 선택셋을 다시 한번 불러와서 똑같은 걸 또 써야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라면 당연히 ssdel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뒤에서 뭔가 딴 거 기능을 안 만들 거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SName에 SS에서 n을 0으로 고정을 시켜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SSdel이라는 걸 쓸 거예요. SSDelete에서는 인수로 받는 게 객체의 이름 그리고 선택셋이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집어 넣을 거예요. 가장 먼저 0번째 객체의 이름을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온 이름에서 도면층의 이름을 추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면층의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리스트를 다 만들었으면 선택셋에서 그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셋의 0번 객체의 이름은 다른 게 되겠죠? 그걸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0번 객체의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 바뀐 객체의 이름에서 도면층을 빼내고 다시 갖고 오고, 도면층을 빼내고 다시 갖고 오고, 도면층을 빼내고 다시 갖고 오고, 이런 루프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면층의 이름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렇게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열고 선택셋을 일단 만들게요. 자, 옆에 보여야 되니까 한쪽으로 빼주고 선택셋을 만들겠습니다. ssget으로 선택셋을 만드는데 setQ를 사용해서 ss라는 데에 선택셋의 이름을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ss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ss라는 선택셋의 0번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객체의 이름을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객체의 이름을 갖고 왔으면 밑에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setQ에 eName이라는 변수로 받아줄게요. 그리고 밑에서 cdr에 ASSOC의 8번에 entget에 eName을 사용을 해서 앞에서 정리한 객체의 이름에서 객체의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8번 항목만 갖고 오고 그 중에 어드레스 파트는 빼고 뒤에 있는 디크리먼트 파트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그 디크리먼트 파트가 도면층의 이름인 텍스트 스트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도면층의 이름입니다. 자, 이 친구를 layer name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const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const는 제가 기능 설명할 때 몇 번씩 강조를 했었죠. construct를 사용을 할 때에는 요런 유형이 있는데 루프를 사용해서 하나의 리스트에 여러 개를 쭉쭉쭉 집어넣고 싶다면 리스트가 뒤에 오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3개 만들어 뒀었고 그 중에서 루프를 사용을 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어떤 특정 정보를 쌓아 나갈 경우에는 항상 비어있는 걸 뒤에 써줘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construct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을 할 게 뒤에 있는 게 전체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와야 되는 게 layer name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인수를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아직 전체 리스트를 뭘 쓸 건지 정해진 게 없죠? 저는 layer list라고 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전체 구문에서 layer list라는 걸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ayer list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nil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리습을 쓸 때 언제나 비어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리습의 내용이 진행되기 전에 setQ를 사용을 해서 layer list라는 걸 확실하게 비워주는 게 좋기는 해요. 이 과정은 넣는 걸 추천을 합니다. 현재 값이 뭘로 설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이렇게 construct를 사용을 해서 layer name에서 갖고 온 그 도면층의 이름이 쌓아서 만들어질 layer list라는 변수까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당연히 setQ를 사용해서 layer lis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도면층의 이름을 갖고 오고 그걸 layer list에 저장을 한 다음에 layer list에 덮어쓰고 두 번째 바퀴에 오면 첫 번째 바퀴에서 저장한 도면층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두 번째 객체의 도면층 이름과 첫 번째 바퀴에서 추출한 도면층의 이름이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객체 선택 뒤에 요 세 가지 과정이 반복이 되면 되는데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는 n이라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0번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출한 객체의 이름을 ss라는 선택셋에서 빼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빼주지 않으면 0번 인덱스에서 객체 뽑았죠. 리스트로 저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0번 인덱스에서 또 뽑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뽑은 거랑 동일한 게 뽑히게 되니까 0번에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ssdel을 사용을 해서 이 네임을 ss에서 빼줘야 돼요. 요 전체 네 가지의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ssname에서 0번째 인덱스에 포함된 객체가 없을 때까지. 즉 while문을 작성을 하는데 요거 자체가 조건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하나 두 개씩 계속 뽑아서 쓰다가 더 이상 뽑을 게 없다. 그러면 선택셋에 있는 모든 객체에 한 번씩 다 쓴 게 되니까 ssname에 ss의 0번이라는 것 자체가 반복문의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 괄호를 닫아주면 전체 구문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맨 위에 있는 레이어 리스트를 비워주는 내용을 한번 선택을 해서 오토캐드에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SS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와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객체는 요만큼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총 92개가 선택이 됐는데 밑에 있는 while문을 한번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반환되는 값은 마지막에 실행된 게 ssdelete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셋의 이름이 반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ss라고 정한 선택셋에 객체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를 확인을 해보면 루프가 완벽하게 다 돌았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sslength를 사용을 해서 ss에 몇 개 있냐, 그러면 루프가 잘 돌았으니까 0개가 있을 거고요. 제가 별도로 정한 레이어 리스트라는 인수에 몇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레이어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내용을 복사해 놓고 메모장에서 살펴보면 요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객체의 수를 세어보면은 92번 확실히 돌았는지가 나올 텐데 그 함수는 제가 앞에서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 그래서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위에 list length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써서 리스트를 인수로 집어 넣어주면 안에 몇 개의 인수가 있는지를 세줘요. 실행을 해보면 92개로 앞에서 객체 선택할 때에 92개 선택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던 것처럼 객체에 한 번씩 완벽하게 루프가 돈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실행을 해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지금은 도면층을 잠근다라는 기능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도면층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잠궈도 잠겨있는 상태는 똑같으니까 그냥 계속 잠겨있는 상태로 남게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도면층에 대해서 잠겨 있어라라는 기능을 반복해서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제가 만드는 건 도면층을 잠그는 거지만 앞에 DXF 코드에서 봤듯이 도면층을 끄는 건 도면층의 색을 음수로 바꾸거나 양수로 바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층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에선 같은 기능을 홀수로 실행하느냐 짝수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도면층이 중복된 게 나열되어 있으면 불필요하기도 하고 오작동도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리스트 안에서 중복되어 있는 걸 삭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중복되어 있는 걸 요 내부 안에서 도면층의 이름을 애초에 컨스트럭트로 가져오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레이어 리스트라는 리스트 안에 내가 지금 갖고 온 도면층의 이름이 들어있냐?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본 다음에 들어있으면 생략하고 들어있지 않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 과정 전체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뒤에 밖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한데 요번에는 요 안에서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객체의 이름에서 도면층의 이름까지는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도면층의 이름을 갖고 왔을 때 컴퓨터한테 물어봐야겠죠. if로 물어보면 yes냐 no냐 두 개 중에 하나로 가르쳐 주니까 여기에서 조건문으로 집어넣어 줄게. 요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몇 가지 없어요. 펑션 리스트에서 살펴보자면 이 친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member라는 친구죠. 요걸 사용을 하면 익스프레션에 기재되어 있는 값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이후의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즉 nil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하고 없으면 nil을 반환을 하게 돼요.
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문을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문 들어가야 되니까 if 들어갔고요. 멤버를 사용을 해서 인수로는 expression, 그 다음 list죠. expression은 제가 앞에서 갖고 왔던 도면층의 이름이 되겠죠. 레이어 네임이 될 거고, 요 레이어 네임이 레이어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요렇게 물어보고 yes일 때 실행할 값, no일 때 실행할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없을 때에 nil을 반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if라는 함수에서는 nil일 때의 값을 생략을 할 수는 있지만 yes라는 데에는 무조건 뭔가 함수를 집어넣어 줘야만 해요. 근데 이미 리스트에 도면층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총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nil이 아닌 값을 반환을 했다. 그 말은 중복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중복되는 게 있을 때에는 어떤 특정 값을 실행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nil을 반환을 할 때입니다. 즉 중복되는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setQ의 layer list를 사용을 해서 밑에 있는 construct의 layer name, layer list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왜냐? layer list에 layer name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실행할 내용이니까 거기에 포함시켜라 라고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작업 이후에 해줘야 될 작업이 ssdel이죠. 요거까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요 과정을 집어넣는 이유는 위에도 요 과정을 집어넣기 위해서 억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if라는 함수에서는 yes일 때에, 즉 nil이 아닐 때에 사용할 함수를 생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함수를 하나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 함수에선 집어넣을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여기에도 실행되고 여기에도 실행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에서는 뒤에 있는 expression을 두 개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 개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하나의 함수로 묶어줘야 합니다. 똑같은 과정이다 라고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if 함수를 끝내고 while문을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진짜 잘 실행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다시 한번 레이어 리스트를 비워주고 ss get으로 셀렉션 셋을 하나 지정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번엔 요만큼만 할게요. 55개.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느낌표 레이어 리스트라고 실행을 했을 때에 도면층인 두 개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친구들을 작성할 때 사용한 도면층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필터링하고 두 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걸 밑에다가 똑같이 써볼게요. 자, 위에서는 멤버에 요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멤버라는 함수는 포함되어 있으면 nil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nil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yes냐 no냐를 한번 뒤집어 주면 굳이 ssdel을 위에 한번 쓰고 뒤에 한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이 nil이 아닐 때에만 이 친구를 집어넣어 주고 ssdel은 맨 마지막에 루프를 돌기 직전에 한번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루프를 구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줘야 될 작업이 요게 nil이냐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작업입니다. 요렇게 조건문을 조금만 바꿔주면 yes냐 no냐를 뒤집을 수 있어요. 자, 도면층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게 레이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서 반환하는 값은 nil이 아닌 값이 될 거고, 이 전체 조건문에서 반환하는 값은 이 값이 nil과 같지 않으니까 nil이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yes일 때 실행될 거, nil일 때 실행될 거, 즉 두 번째 있는 펑션을 실행을 할 텐데,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제가 가져온 도면층의 이름이 리스트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 요만큼의 내용과 밑에 요만큼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조건문에 yes냐 no냐만 뒤집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레이어 리스트 비워주고요. ss get으로 객체 선택셋을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while문 바꾼 거 쭉 복사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주면 레이어 리스트라는 항목에 딱 두 개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조건문에서 조건을 뒤집었다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도면층에서 객체에서 전부 다 도면층의 이름만 갖고 와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요만큼의 루프는 구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루프로 구성된 도면층의 이름에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while.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었죠? 이 while이라는 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도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조건이 들어가고 실행할 내용은 앞에서 사용을 했던 커맨드의 레이어에 arrow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도면층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고 끝나는 이런 간단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for each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 for each라는 함수는 제가 다른 리스트 관련 영상에서 기능을 설명한 적이 있기는 한데 펑션 리스트의 전체 리스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for each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게 나올 거예요. name, list, expression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어떤 특정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각각의 요소에 반복적으로 기능을 실행해주는 함수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적어 놓긴 했는데 요걸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구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익숙한 while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실행이 될 거냐? 당연히 레이어 리스트에 담겨 있는 리스트들에 한 번씩 다 실행을 하면 끝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while문으로 돌려줘도 되고 혹은 카와 cdr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도 괜찮아요. 조건을 집어넣는 건 뭐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요게 리스트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떤 기능을 조립해서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도면층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레이어 리스트라는 거에 모두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레이어 리스트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를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카의 레이어 리스트 요게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어 리스트라는 리스트들에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요소를 카를 사용을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돌려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층의 이름은 당연히 카의 레이어 리스트가 되겠죠. 요걸 이렇게 써주고 루프를 돌려서 다시 위로 돌아가기 전에 setQ의 레이어 리스트에 cdr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 리스트를 다시 저장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깔끔해지겠죠. 첫 번째 조건문에서 레이어 리스트라는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으면 도면층을 잠그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어차피 도면층의 이름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도면층을 잠궜으면 레이어 리스트에서 두 번째 이후의 요소를 다시 레이어 리스트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요소는 이미 썼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다시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에 첫 번째 요소가 호출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for each라는 건 인수로 name과 list 그리고 expression이 들어가요. name과 list, expression. 근데 여기서 expression은 전체 실행될 함수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name은 뒤에 들어갈 expression에 들어갈 대명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A라고 썼다. 그러면 여기에서 A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B라고 썼으면 뒤에서 B라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expression에서 사용할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미지수로 한번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뭘 써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서는 X라고 사용을 할 거고 리스트 안에 각각의 요소의 뒤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용할 리스트는 당연히 레이어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건 커맨드의 레이어 요구문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익스프레션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구성을 해주면 끝나느냐? 아니죠. 제가 앞에서 미지수를 X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사용할 도면층의 이름 자체가 미지수인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요 X의 자리에 레이어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항목을 한 번씩 집어넣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도면층의 이름을 제가 하나로 모았듯이 뭔가 사용할 객체 정보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을 하면 반복문이 이렇게 쉽게 구성이 됩니다. 요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또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레이어 리스트 일단 처음에 비워주고 컨트롤 V로 실행을 해주고요. 셀렉션 셋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만큼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써도 되고 밑에 걸 써도 되는데 요번엔 밑에 걸 쓸게요. 자, 요걸 복사해서 실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뒤에도 요걸로도 했고 요걸로도 하기는 했는데 while문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while문으로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으면 도면층 제가 선택한 것들이 싹 한 번에 잠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trl Z를 눌러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자, 이번에는 for each로 요걸로 만든 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리스트 한번 비워줘야 되고 SS get으로 객체를 한번 쓱 선택을 해줘야겠죠. 요만큼만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들 쭉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for each라는 거 요걸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구성을 해주면 싹 한 번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거랑 두 번째 했던 거랑 그냥 함수만 다른 걸 쓴 거지 컴퓨터가 실행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반복문을 어떤 함수로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while이라는 게 언제나 쓰기 편한 건 아니에요. 리스트로 이렇게 모아놨다면 for each라는 걸 사용을 해서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의 요소에 반복 실행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전체 기능을 하나의 명령어로 구성을 해볼 차례죠. 요만큼 지워주고 for each도 싹 지워줄게요.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제가 만든 내용은 요 내용밖에는 없어요. 자, 이걸 define을 사용을 해서 명령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define 펑션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로 구성을 하는데 보기 조금 좋게 띄어쓰기를 조금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끝에 define에서 열었던 괄호 닫아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명령어는 TTT로 일단 정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본인이 편한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TTT로 할 거고요. 명령어로 정할 때에는 슬래시 앞에 들어갈 인수가 없죠. 당연히 못 쓰니까 없어야 되는 거고 뒤에는 레이어 리스트랑 SS랑 eName이랑 뒤에서 사용했던 변수들 싹 까먹어야 되니까 여기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리스블 로드에서 한번 써봐야 될 차례겠죠. 일단 쓰기 전에 레이어 리스트 요거 확실히 비워져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TT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쭉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반복문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제가 선택한 도면층들만 잠겨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복문을 제가 실행을 했죠. 이 상태에서 Ctrl Z를 누르면 도면층이 한 개씩 다시 풀릴 거예요. 요걸 제어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cmd echo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여드렸어요. 실행할 때 요게 리스트가 쭉 나오면 안 돼서 요걸 0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실행을 했을 때에 요런 식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명령행에 뭔가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될 거예요. 요걸 방지하는 게 cmd 커맨드 echo 메아리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0번으로 설정을 해줘야 요 복잡한 옵션 내용들이 명령행에 기재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스베이 맨 앞에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set bar cmd echo 요걸 0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undo의 begin 시작점을 찍어 놓고 마지막에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undo의 end를 찍어 놓으면 Ctrl Z를 조금 더 쉽게 제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도면층을 잠그는 기능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처음에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 과정, 요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멤버라는 걸 써서 한 번 더 루프를 돌렸죠. 요 과정, 요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요 과정을 저처럼 while문 안에다가 바로 집어넣어도 되고 리스트로 한번 만든 다음에 별도의 while문으로 별도의 루프로 한번 진행을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도면층의 이름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모은 것들 중에 중복되는 걸 제거할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었습니다.